1988년 8월 헝가리 부다페스트 페리헤지 국제공항. 두 대의 승용차가 공항을 빠져나왔다. 승용차는 전 속력으로 부다페스트 시내를 통과해 외곽도로를 질주했다. 이들은 한국의 외교관들, 사회주의 국가와 수교를 맺으라는 특명을 받고 극비리에 헝가리를 찾은 것이다. 시속 한 8, 90km, 100km로 시내를 지나가지 않았나. 신변 안전 때문에 혹시라도 무슨 일이 있을지 몰라서 자기들이 보안, 신변 안전 이런 차원에서 좀 속도를 냈다고 그 안내한 사람이 설명을 하더구만요. 예,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정권적 차원에서는 하나의 도전이었습니다. 또한 그것을 실무적으로 개인적으로 담당하고 책임을 지는 한 개인의 입장은 엄청난 위험이 수반된 모험이었습니다. 다닐 때는 유서를 써두고 가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가는 곳마다 전부 북한 요원들이 덕실되지 우리 척은 없지 않아요. 북한 공작원의 눈을 피해 도착한 곳은 부다페스트 교회의 외진 산장. 외부와의 교신이 일절 차단된 가운데 사회주의 국가와 첫 수교를 맺기 위한談판이 벌어진다. (1987년) 외무부 동부과장 조창범에게 비밀스러운 임무가 떨어졌다. 사업가로 위장해 부다페스트 박람회에 참가라는 것. 헝가리가 한국과 수교할 의사가 있는지 탐색하라는 지시였다. 그냥은 가는 게 아니고 가면 반드시 헝가리 외무성의 관리, 고위 관리와 직접 그 회담할 수 있는 기회를 주선할 수 있겠느냐. 그렇다면 이제 우리 대표단 속에 정부에서 외교부의 중간 그 과장급 관리를 포함을 시켜가지고 보내겠다 이렇게 했는데 저쪽에서 구린 시그널이 왔습니다. 일단 도착하면 그때 면담이 주선될 거로 본다. 당시는 공산 진영과 자본주의 진영이 팽팽히 맞서던 냉전 시대. 헝가리는 사회주의 동맹국으로서 한국전쟁 당시 북한을 지원한 북한의 혈맹국가였다. 적성국가인 한국과 헝가리가 접촉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동서양 진영의 일파만파 파장일 가능성이 컸다. 북한 공작원을 의식해 객실에 집거한 채 헝가리 관리와의 면담을 기다렸다. 그런데 박람회가 끝나도록 면담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체류 마지막 날 헝가리 상공회의소 관계자가 찾아왔다. Hello. Hello, how are you doing? Thank you, fine. Mr. Joe, the interview with the governmental official is finally arranged. 아, 그렇습니까? 만날 사람이 누굽니까? It is Etra Sender, Deputy Director of the Asian Bureau of Ministry of Foreign Affairs. 아, 그렇습니까? 어디서 뵐까요? 내가 외무성으로 가면 되겠습니까? No, staying in this hotel is better. You haven't officially met him yet, and there is a security issue too. It is important not to be seen by North Koreans. 알겠습니다. 그럼 호텔에서 기다리겠습니다. 호텔에서 만나자. 그러면 또 이해할 수 있죠. 외관계도 없고 또 여러 가지 보안 문제도 있고 그래서 좋다고. 그러면 그 로비에서 내가 4시에 기다리겠다고 이렇게 했더니 로비까지 내려올 필요도 없다고. 그냥 호텔 방에 숙소에 그냥 있으면은 그 부국장이 찾아갈 거다. 약속된 4시 정각. 노크 소리가 들렸다. How do you do?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Oh, you speak Korean. Yes, I do. How do you do 하고 인사를 했더니 거기서 하는 얘기가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하고 한국말로 인사를 해.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 한국말 하는 이게 굉장히 유창하고요. 그래서 일단 이제 안으로 모시고 얘기를 하는데 이분은
영어는 못해요. 그러니까 한국말 하는데 김일성 대학교에서 북한에서도 근무하고 김일성 대학에서 연수도 받고 고 부국장 하기 직전에 주북한 대사까지 지내고 했던 이런 분입니다. 오랫동안 적대시해온 양진영 외교관들의 접촉이었다. 이날 양측은 서로의 의중을 조심스럽게 타진했다. 조 과장이 입수한 정보는 국가안전기획부내의 북방정책팀에 전달됐다. 박처럼 청와대 정책보좌관이 사회주의권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 만든 일명 북방팀이었다. 우리가 세계의 흐름이 미소 냉전 체제가 무너져서 신대땅트 체제의 흐름으로 가는 것을 우리가 빨리 그 흐름에 주도적으로 열어갈 필요가 있었고, 두 번째는 88 올림픽 성공을 위해서는 그 공산권 나라와의 관계 개선이 반드시 필요했기 때문에 이 북방 정책이 구상되기 시작한 겁니다. 북방팀은 사회주의 진영과 첫 수교 대상으로 헝가리를 주목했다. 당시 헝가리에는 그로스 서기장이 등장해 경제개혁 정책을 추진하면서 외국 자본을 필요로 하고 있었다. 더구나 헝가리는 동유럽 사회주의 국가들 가운데 개방에 가장 적극적이라는 점이 우선 고려됐다. 작전명 푸른 다뉴브강. 헝가리와 수교를 하자는 기본 방침이 정해졌다. 서방 세계와의 어떤 협력 이런 걸 통해서 자기들 경제적인 국내적인 문제 이런 걸 좀 해결하고 이런 파트너를 상당히 찾고 또 해외로부터의 투자라든가 민간 투자 유치하는 문제, 경제 협력하는 문제 이런데 굉장히 실용적으로 눈을 돌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협상팀은 경제 분야에서 실마리를 풀어나갔다. 경제 협력을 하자는 데는 양측의 이견이 없었다. 1987년 서울과 부다페스트에 무역 사무소를 개설하기로 합의했다. 그런데 북한이 양측의 접촉을 견제하고 나섰다. 뒤늦게 북한이라든가 다른 북한을 비호하는 외교 세력들이 한국의 외교관 신분을 가지지 않은 한국 정부의 기관이 헝가리 외교 그 단지에 들어간다든가 외교 활동에 준하는 그런 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 반대 논리를 폈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원래 들어가기로 했던 주택이라든가 그 다음에 그 외교 단지에 있는 사무실을 이용하지 못하고 별도의 사무실을 구하는 그런 상태가 됐죠. 당시 북한이 대사관으로 사용하던 건물이다. Itt volt szemben az utca 7-es szám az észak-koreai nagykövetség, ami már megszűnt elég régóta, most 6 család lakja társasházként, és különálló 6 lakást csináltak belőle. 북한은 한국과 헝가리의 수교를 반대했다. 사회주의 국가들의 강한 결속력을 밀어볼 때 외교관계 수립은 시기상조로 보였다. 추정컨대 북한의 소용으로 저희 호텔 사무실에 돌을 던졌다든지 이런 것들이 나중에 알려지고, 또 북한 측에서는 헝가리 외교 헝가리 저희 파트너를 통해서 들었는데 그 사람들이 이제 외교적으로 우리를 자꾸 이 활동 같은 거를 방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공작을 편다 그런 소리가 들리고, 그러면 아무래도 저희가 활동하는데 위축이 되겠죠. 그런데 사업차 헝가리를 방문하고 온 대우그룹 김우중 회장이 긍정적인 정보를 전달했다. 데미안 진용은행장하고 접촉을 해서 좀 그걸 해보니까
우리나라가 경제 협력만 많이 해주면은 수교할 용의가 있는 것 같더라. 공산 사회니까 그게 꽁꽁 뭐 누구한테 얘기 들을 수도 없는데 우리 그냥 느낌으로만 아는 거죠. 여기 사업 파트너 하는 사람한테 야 이거 너희 비자 받으려면 우리가 참 불편하고 힘든데 어떻게 좀 뭐 수교가 안 되더라도 영사 관계라도 되면은 좀 사람이라도 사람이 많이 왔다 갔다 하고 뭐 이렇게 하면 사업도 자꾸 그거 따라서 늘어나는 거고 그런데 이 경제도 이제 이 좋아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설득을 하면은 그 사람들은 뭐 그거 맞다고. 1988년 데미안 신용은행장이 김우중 회장의 초청으로 한국을 방문했다. 데미안 씨는 헝가리 최대의 국영기업 트리그라니트 그룹 회장을 맡고 있던 경제 분야의 실력자였다. Javasoltam a gazdaság, és akkor a Samsung, a Daewoo és a többi koreai céggel a kereskedelmi kontaktusokat, bankot csináltak itt, tehát azt erősítettük, de a diplomáciai kapcsolat az egy fontos mérföldkő volt. Magyarországon a diplomáciai kapcsolatokról a gazdaságiról is előtte egyeztetni kell. 처음엔 50억 달러 얘기, 그 다음엔 30억 달러 얘기, 뭐 이런 얘기가 나온다. 이런 첩보. 제일 마지막으로는 얘기가 적어도 한 30억 달러 아니면 최소한 한 20억 달러 확실한 그건 아닌데 뭐 한 그리고 제일 마지막 우리가 출발하기 전에는 한 15억 달러 이상만 경협을 하면은 외교관계 수립이 합의될 수 있을 것도 같다라는 첩보가 있었습니다. 가능성이 엿보였다. 문제는 누가 적성국 헝가리에 가서 협상을 하느냐였다. 헝가리가 비록 큰 나라는 아닙니다만 이 헝가리와 수교에 우리 국은이 걸려 있습니다. 공산권 국가로 들어가는 관문이기 때문입니다. 지구상의 절반인 공산권 국가들의 이 시장을 개척하느냐 마느냐가 헝가리와 수교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도미노 이론을 잘 아실 겁니다. 이 헝가리라는 장벽을 뚫어서 돌파구가 마련이 되면 그 나머지 사회주의권 국가들에게 미치는 영향력은 실로 엄청날 것입니다. 이 일을 우리들 중에 누군가가 책임을 지고 해내야 하는데 어느 분이 나서겠습니까? 이 일을 누가 맡을지 결론이 났다고 생각합니다. 결론이 나 있다뇨? 박철원 보좌관 외엔 대안이 없습니다. 뭐라고요? 전부 서로 안 가려고 그래요. 그런데 눈치만 보고 자꾸 뭐 빙빙 돌리고 있는데 신동원 그때 외무차관이 나서서 딱 이거는 뭐 결론이 명확합니다. 뭐가 명확하냐? 박철원 정책보좌관 위에 대안이 없습니다. 그럼 무슨 얘기냐? 이거는 대통령 프로젝트로서 추진하는 거고 극도의 보안과 국가의 국운이 걸려 있고 그리고 이 성안한 사람이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기 만장 내 빼고 만장일치로 또 그거 해가 대통령께 보고해 대통령도 그것을 그러면 할 수 없지. 이래가 내보고 가라 그러니 안 갈 수 있습니다. 박철원 보좌관과 민영기 외무부 구주국장 등 5명의 협상팀이 비밀리에 헝가리에 입국했다. 작전명 H1. 헝가리와의 첫 협상을 의미했다. 여기서 외교관계 수립과 또 경제협력 규모의 대강을 합의를 해야 된다는 점 하나. 두 번째로는 여기서 공산주의 국가에는 그래도 공산당 서기장 겸 수상을 절대로 만나야 된다. 만나서 그 사람의 결단을 얻어야 된다. 그래 우리 정부 대표가 분단 이래 동구권의 수상 겸 그 공산당 서기장 겸 수상을 만난 예가 없었잖아요. 분단 이래. 그러니까
처음 내가 만나야 된다. 그건 역사적 사건이 되고 역사적인 돌파구가 된다는 거 두 번째고, 세 번째는 뭐 우리 전술이랄까, 그것은 우리가 수교하고 경협하는 것이 양국을 위해서 진정코 양국에 다 도움이 된다는 것을 진심을 가지고 내가 설명을 하고 설득을 해야 된다. 세 가지 내 마음속에 새겼습니다. 협상팀은 먼저 데미안 신용은행장을 만났다. 한국에 호의적이었던 그를 통해 헝가리 내부의 분위기를 탐지하려는 의도였다. 만나 뵈서 영광입니다. 김우중 회장님으로부터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양국이 공동 번영의 길로 갈 수 있도록 많은 도움 부탁드립니다. Yeah, I'm so relieved to see you. I hope we can use these talks to help build a better future. 알겠습니다. 은행장님을 믿고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헝가리 정부의 수교 의지가 어느 정도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The Hungarian government is reliable. They expect to learn how to increase their economy the way South Korea has done it. But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I'm concerned that our socialist allies, including the North Korea, would interfere with our talks. We better move quickly, and nobody should know about this.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번 수교 협상의 전권을 누가 쥐고 있는지 혹시 아시는지요? Secretary General Guruk handed into power and the rights to Deputy Prime Minister Merjo. I believe Berta, President of the Central Bank, has all the economic rights. 감사합니다. 은행장님은 경제 협력의 규모는 어느 정도가 적당하다고 보시는지요? I'm not sure quite that, but I think it should be more than $1.5 billion. 15억 불 이상 반드시 돼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데, 말 끝에 무슨 얘기를 했나 하면은 그 5억 불은 대우금성이 이미 그 회사가 그 투자를 시작하고 있으니까 지분으로 참여하고, 또 연성차관을 5억 불 정도 그거 하면 우선 10억 불 정도는 한국이 투자를 하더라도 절대로 손해가 없는 거 아니냐 라는 얘기를 비치는 걸로 미루어 봐서 나는 간추하게, 이 사람들이 그 마지노선을 1차 마지노선을 10억 불로 삼고 있구나. Gazdaságban? Igen, tárgyaltunk autógyártásról. Ugye dönteni kellett, hogy a Suzuki vagy a Daewoo jöjjön be. A Suzuki nyerte meg, tehát autógyártás. De a Daewoo kontrollálta. Bankot hozzon létre, Korea meg is csinálta. 수교를 위한 첫 협상이 중앙은행에서 열렸다. 상대는 경제협력의 정권을 부여받은 바르타 중앙은행 총재였다. 첫 협상에서는 헝가리 측 요구사항을 파악하는 데 집중했다. 총재님, 이 양국 간의 수교를 위한 경제협력 규모는 어느 정도가 적당하다고 생각하시는지요? Honestly, we are hoping for South Korea to lend us at least $1.5 billion. The money we receive from South Korea will be mostly used to purchase Korean goods. Thus, Korea keeps the money in their economy. 알겠습니다. 이 부수장님을 뵙고 자세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최소한 15억 불 이상의 차관이 필요하다. 이것은 이제 바르타하고 같은 15억 불을 또 요구하는 겁니다. 물론 이제 내가 하기 전에 우리 단원들한테도 비밀로 했었지만은 노태우 대통령으로부터 전권을 위임받은 것은 12억 불입니다. 12억 불까지는 주고 헝가리하고 돌파구 마련해도 좋다.
그러면 기폭제가 돼가 쫙 열릴 테니까 12억 불, 그건 우리 단원들도 모르는 일이에요. 7월 8일 마루요이 부수장과의 회담이 열렸다. 협상에 정권을 위임받은 대표들의 첫 만남이었다. 이날의 쟁점도 역시 수교의 대가로 제공할 경제 협력의 규모였다. 부수장님, 우리는 헝가리를 유럽 시장으로 진출하는 전진 기지로 삼고 싶습니다. 이 바르타 총재께서는 차관을 원한다고 하셨지만 이 차관에 얽매일 것이 아니라 일단 수교만 되면 경제 협력은 엄청난 규모로 성장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You have a point, but Hungary is a socialist country. Our national systems are totally different. Being an ally of Korea's cannot be done easily. Building economic ties before political matters is far more important. This could be a successful precedent for any country wishing to build relations with Korea. 원래 수교에서 대가를 바란다는 것은 이 향후에 양국의 우위에 걸림돌이 될 수도 있습니다. Mr. Park, I think you have forgotten that Hungary is here to talk despite objections from other allied socialist countries. We merely need an economic partner, not another complicated political tie. 좋습니다. 정 경제 협력을 원하신다면 우리가 수교를 하면서 4억 달러의 차관을 제공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What? Mr. Park, I believe I clearly articulated it should be at least $1.5 billion. 총재님, 부수장님, 일단 수교만 되면 투자할 기업들은 많을 텐데 뭘 걱정을 하십니까? 우리가 수교를 조건으로 제공할 차관은 4억 달러뿐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단 여기엔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로스 수상께서 직접 수교 일정을 제시해 주셔야 합니다. I'm sorry, but that's impossible. We cannot begin working on anything until we come up with an agreeable amount of money regarding this loan. This is nonsense. This talk is over. Let's have a small break. 그러시죠. 진정코 수교와 경협의 의지가 있다면은 크로스 수상 면담을 당신들이 시켜야 된다. 이렇게 이제 그 얘기를 하니까 마루요이가 거절했어요. 처음에 북한 및 동구권 의식에서 수교에는 정식 수교에는 시간이 걸린다. 그리고 또 그 수상을 만나는다는 것은 그건 불가능하다, 안 된다. 이래서 이제 1차 이제 결렬됐죠. 7월 11일 2차 협상이 열렸다. 수교 일정을 확정 지으려는 한국 측과 경역 규모를 늘리려는 헝가리 측 입장이 팽팽히 맞섰다. 다시 한번 수상각하의 면담을 요청드립니다. 제가 대통령 특사로서 헝가리를 방문했는데 수상각하도 뵙지 못한다면 무엇으로 헝가리의 수교 의지를 확인하겠습니까? Mr. Park, there are many North Korean officials here in Budapest. I could be in big trouble if anyone finds out I'm here with you. Our socialist allies, especially North Korea, won't just sit by and let this happen. If they find out, it will be the end of everything. 그 점은 안심하십시오. 우리가 보안은 철저히 지켜드리겠습니다. I think finalizing this economic talk is better than moving on to another, more complicated political matter. 이 경협 규모라면 4억 달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4억 달러를 제공하되 이 수상께서 수교 일정을 직접 확답을 주셔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입장입니다. We cannot accept that. Too bad, but I believe our talk here is finished. 수상을 뵐 수 없다면 저희도 여기 더 이상 머무를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박 대표는 이 같은 상황에 대비해 준비해온 카드가 있었다. 만약 되지 않는다면 나는 일단 포기하고 돌아간다고 깨끗하게 일어서면서 마지막으로 저 사람들한테 자극할 거다. 뭐냐? 결국은 안 되는 것은 내가 포인트를 보니까 경협 규모 때문에 안 되는데, 그러면 당신들은 자존심이 강한 헝가리가 대외적으로는 그로스 서기장 겸 수상 정부가 개혁 개방해서 모든 나라와 친구가 되겠다, 수교하겠다 이렇게 발표하고, 뒤로는 엄청난 경협을 돈만 요구하면은 넌 사기 아니냐, 거짓말하는 나라고 거짓말하는 지도자들 아니냐라고 내가 한마디를 꼭 해줘야 되겠다고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정말 실망스럽습니다. 헝가리는 예로부터 자존심이 강한 나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몇 달러의 경협 자금에 집착하시는 모습이 솔직히 놀랍습니다. 이게 헝가리의 자존심입니까? 더구나 그로스 수상께서는 개혁 개방을 주창해 왔습니다. 그런데 수교차 방문한 대통령 특사마저 만나지 않겠다니 이게 말이 됩니까? 그분이 주장해온 개혁 개방이 진심이었는지 의문스럽습니다. 우린 이만 돌아가겠습니다. 헝가리가 자존심이 강하고 또 이 동부에서 가장 개혁 개방을 앞장서 얘기하는 그로스 서기장 겸 수상을 존경해서 또 거기서 발표하는 외교 정책을 믿고 모든 나라와 문호를 개방해 친구가 된다 믿고 왔더니 너 완전히 거짓말 아니냐? 어? 너 거짓말하는 사람들하고 지금 우리가 대화해서 지금 뭐 이룰 게 뭐 있느냐? 우린 간다. 이렇게 그 쇼크를 받았다 이랬더니 나중에. 자, 짐들 챙깁시다. 협상은 끝났습니다. 박 대표는 팀원들에게 실제로 짐을 싸라고 지시했다. Mr. Park, making compromises is a part of diplomatic talks. Why are you rushing? Our Prime Minister is willing to see you. 우리 단원들은 다 끝나가는 줄 알고 그랬는데, 왜냐하면 공산권 다 도청을 합니다. 땅마다. 그 진짜 말만 하고 그래 안 하면 안 돼. 내부터 다 싸고 다 싸라 그래. 북한하고 많이 해봐서 알잖아요. 북한 때도 그랬습니다. 진짜 또 그로서 못 보면 올 생각을 했고 쇼가 아니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거 놀래서 다시 손 이제 잡고 그걸 하고 해서, 그래서 다시 보고 이제 수상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마침내 그로스 서기장 겸 수상과의 면담이 이루어졌다. 사회주의 국가에서 서기장은 절대적인 존재였다. 서기장이 면담을 수락했다는 것은 수교에 대한 헝가리 측 입장이 어느 정도 정리됐다는 것을 의미했다. 수상각하, 노태우 대통령께서 각별한 인사를 여쭈었습니다. Thank you. I hope President Roh is also doing well. 대통령께서는 다음 달 서울에서 열리는 서울 올림픽에 수상각하를 초청하셨습니다. Thank you. I appreciate it very much. I'm afraid I will not be able to attend due to domestic matters, but please tell President Roh I truly hope the Seoul Olympics will be successful. 그렇게 전하겠습니다. 수상각하께 보여드릴 게 있습니다. 서기장 면담에 대비해 박 대표가 준비해간 것이 있었다. What is this? 노태우 대통령께서 지난 7월 7일 발표한 77선언 내용입니다.
South Korea plans to establish diplomatic relations with Eastern European countries and help North Korea establish ties with capitalist countries. 그렇습니다. 요지는 이제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대성적인 포용 정책을 쓸 것이고, 그래서 북한이 미국, 일본 등 자본주의 나라와 외교 관계를 맺는 것을 우리가 지원하고, 그 대신에 우리 대한민국은 남한은 중국, 소련 비롯한 공산권과 적극적인 외교 관계를 수립을 하도록 하겠다. 그래서 국제 무대에서 남북이 서로 싸우지 말고, 그러니까 서로 공동 번영해서 우리 민족 공동체의 통일 역량을 길러 나가자. 이것이 이제 특별 선언의 요지입니다. 박 대표는 한국과 헝가리의 수교가 결국에는 북한에도 이익이 될 것이라는 점을 역설했다. 수상각하, 용단이 필요합니다. 북한의 동의를 얻어 수교하려면 향후 수십 년이 흘러도 어렵습니다. 7.7 선언이 표방한 대로 한국과 헝가리가 수교를 하면 지금 당장은 북한이 오해할지 모르지만 결과적으로는 북한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All right. We must discuss how this declaration can bring both of us the most amount of profit. First, we should establish consulates and trade representatives in each of our countries. Then we'll see how things proceed. 좋은 방안이십니다. 감사합니다. 영사관계부 무역대표부를 설치하고 그 다음에 반응을 좀 보고 전진하자. 뭐 그 말은 수교에 관한 원칙적인 합의입니다. 그래서 고맙다 하고 이제 그날 역사적인 돌파구가 마련이 된 겁니다. 그래서 결국 1차 비밀교섭을 통해서 얻은 성과라는 것은 최고 수뇌부가 우리 대한민국 정부의 진의를 이해를 하고 조속하게 한국하고 외교관계를 수립하는 것이 자기들의 경제 발전에도 도움이 되겠다는 그런 확인을 하고 그런 합의를 이룬 것, 수교 합의를 이룬 것이 큰 성과죠. 한 달 뒤 서울에서 2차 수교 협상이 비밀리에 열렸다. 박철원 대표는 바르타 대표와 나흘간 9차례의 마라톤 협상을 진행했다. 바르타 특사와 내간에 9차례의 비밀 회담을 합니다. 피말리는 어떤 경우 새벽 3시까지도 회담을. 하루 종일 회담. 1차 회담하고 오후에 2차 회담하고 또 저녁 먹고 3차 회담하고. 그 당시에는 철저한 보안이었죠. 철저한 보안을 헝가리 쪽에서도 요망했고 저희 또 사내 민감성 때문에 철저한 보안을 유지하고 당시에는 그게 대외적으로는 안 알려졌습니다. 쟁점은 여전히 수교의 형식과 경제 협력 규모였다. Mr. Park, we will concede here to make a compromise. Amity will be agreed on the establishing trade representatives, but the amount alone should be $800 million. 우리도 양보하겠습니다. 수교 형태는 대사급으로 하되 경제 협력 규모는 6억 5천 달러로 합시다. 이 4억 달러의 원안보다 2억 5천 달러를 더 제공하겠습니다. We can understand that you can't lend us that much money, but establishing an embassy, that's unacceptable. This is unprecedented in our history. 저희로서도 영사급 수교는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대사급 관계를 맺지 않고 어찌 수교를 했다 할 수 있겠습니까? 협상이 결렬될 위기를 맞았다. 이때 외교부에서 제3의 절충안을 내놓았다. 박 대표님, 저쪽도 외교적 수교는 어려운 듯합니다.
영사급과 대사급의 중간 형태인 상주 대표부 정도로 절충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상주 대표부라. 대사급보다는 아래지만 무역 대표부나 영사부와는 질적으로 다른 수준입니다. 국가를 대표해서 정식 교섭이 가능하고 외교적 특권을 부여받는 것이 상주 대표부입니다. 좋소. 그럼 상주 대표부로 밀어붙입시다. 여러 토론을 거쳐서 고심 끝에 저희 이제 외교부에서 당시의 입장으로 저희 이제 실무진에서 올렸던 게 그러면은 완전한 대사급 외교 관계는 좀 시차를 두더라도 상주 대표부 관계로 중간 단계를 한번 두는 것도 괜찮지 않은가. 헝가리 측도 상주 대표부 안을 받아들였다. 양측은 합의 내용을 비망록 형식으로 작성하고 협상 대표가 서명했다. 서울과 부다페스트에 상주 대표부를 설치한다. 한국은 헝가리에 유상 차관 6억 5천만 달러를 경제 협력한다. 경제 협력이 50% 이루어지면 외교 관계를 수립한다는 등의 내용이었다. 기본적으로 이제 윈윈이 제일 바람직한 거죠. 그게 지속 가능한 이런 이제 서로 승리하는 협상이 아주 잘 지켜질 수 있고, 그러니까 안 지키면 아무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예. 그런 거니까 그런 그 이익의 균형 그런 점을 찾아서, 그러나 항상 그 균형점은 어느 한 군데만 딱 있는 것이 아니고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협상 대표의 그 역량에 달린 거죠. 박 대표는 합의 내용을 청와대에 보고했다. 정권을 위임받은 것은 12억 불이었는데 이게 대통령과 그 관계 장관께 6억 5천 불에 합의하고 무상은 없다고 보고를 드렸더니 전부 깜짝 놀랐습니다. 12억 불로서도 안 될 줄 알고 더 요청할 줄 알았는데 어떻게 6억 5천만 불로서 완결하고 또 무상을 하나도 안 줄 수 있었느냐. 이래서 대단한 충격 속에서 칭찬을 들었던 그 기억이 회상이 되어집니다. 서울에서 2차 협상이 열린 후 북한 대사관의 움직임이 급박해졌다. 8월 17일 북한 김일성 주석은 아들 김평일을 헝가리 대사로 임명했다. 한국과 헝가리의 수교를 저지하라는 임무를 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지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는 가운데 3차 수교 회담이 비밀리에 열렸다. 작전명 푸른 다뉴브가 2차 협상의 합의 내용을 외교적으로 마무리하는 것이 임무였다. 회담장은 부다페스트 교회의 외진 산장. 통신 장비조차 없는 철저히 격리된 공간이었다. 혹시 있을지 모르는 북한의 방해 책동에 대비한 조치였다. 부다페스트에서 한 1시간 정도, 50분, 1시간 정도 드라이브해가 가는 곳인데요. 그 얘기를 들었더니 그 당시 그 공산당 간부들 이렇게 그거 해서 쓰는 그 사냥하는 산장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런 뭡니까? 조용한 이런 상기슬계에 있는 그런 산장이었습니다. 조금이라도 더 국익을 챙기려는 기세 싸움이 시작됐다. 도청 장비를 의식해 내부 회의는 마당에서 진행했다. 저희 내부적인 이제 협의하고 이럴 때 방에서 안 했습니다. 회의실이 있긴 있었습니다. 거기서 안 하고 그 정원에 나와가지고 그러면서 회의를 이렇게 하고, 제가 지금도 그 기억이 납니다만 당시에도 제가 담배를 피웠는데요. 그 저녁에 이제
그 회담 끝나고 방에서 작업을 하면서 마침 담배가 떨어져 가지고 내 같이 같은 동료한테 이제 담배를 하나 얻어 피웠어요. 달라 그래서. 근데 그날 자고 그 이튿날 아침에 산책하고 아침 먹고 왔더니 그 숙소에 담배가 저 종류별로 해가지고 이렇게 쫙 한 세트가 비치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막 우연의 일치인지는 모르겠는데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더 이제 조심도 하고. 언제든 번복될 수 있는 것이 이른바 외교적 합의였다. 상대방의 의중을 빨리 그리고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신경을 곤두세웠다. 때로는 그 사람의 그 말뿐만 아니라 제스처라든가 또는 옆에 앉아 있는 자기의 보좌관이나 대표단의 다른 동료와 주고받는 눈짓이라든가 이런 모든 일어나는 상황을 안 놓치고 그때 잡아서 판단하고 하는 이런 데까지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그런 데서 또는 아주 중요한 힌트도 얻을 수 있고요. 또 저 뒤에 배석해서 앉아 있던 후석에 배석했던 그 상대방 그 주요 직원이 또 아주 중요한 고비에서 잠깐 이석을 해서 나간다든가, 그것도 이제 상부에 그 경과를 보고하고 새로운 지침을 받는다는 이런 그 해석도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협상에 관심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 그런 라인에서. 그러니까 우리의 입장을 어느 정도 강경하게 더 밀어붙일 거냐 말 거냐 뭐 이런 판단이라든가 이런 게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움직이죠. 헝가리 측은 여전히 동맹국인 북한을 의식해 수교 일정을 확정짓는 데 부정적이었다. Változzák az emberi és az üzleti kapcsolatokat. Az egész buta előítélet volt. És ezzel nem a választást ragsz Dél-Korea és Észak-Korea fél. Ha van kulturális kapcsolatot, ha van kereskedő üzleti kapcsolatot, az miért ne? Az működjön az egész. 한국 대표단은 2년보다 양국 간 수교가 서로의 국익에 도움이 된다는 점을 역설했다. 결국 비망록의 내용으로 합의를 성사시켰다. 저희가 본부에서 가져갔던 입장을 그대로 관철을 했습니다. 당시에 그 3차 상주 대표부 개설 협정 서명할 때 뭐냐 하면 이름은 상주 대표부지만 실질적으로는 대사관하고 거의 똑같다. 외교 특권, 국기 개양하고 또 정부를 대표하고 또 문제가 있으면 항상 언제든지 외무성 정부 당국을 찾아가서 교섭하고 외교 명단에도요 공식적으로 등재를 합니다. 1988년 9월 3일 한국과 헝가리의 수교 협상 내용이 발표됐다. 잘 기획된 전략과 전술 그리고 끈질긴 협상의 결과물이었다. 이 북방 정책, 특히 헝가리와의 수교를 위한 푸른 다뉴브 강의 그 작전은 정권적 차원에서는 하나의 모험이었고 또 그것을 담당하고 있는 그 실무 책임자였던 저의 입장에서도 엄청난 위험이 수반된 도전이요 모험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시대의 흐름을 바르게 읽고 또 보이지 않는 전 국민적인 성원 속에서 그것을 이루어 냈습니다. 그것은 우리 5,000년 역사에 있어서 우리 민족, 우리 정부가 주도적으로 우리의 외교 영역, 활동 영역을 넓히는 시도와 그 성공의 첫 번째 사례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북한은 헝가리가 사회주의를 배반했다고 비난했다. 이어 김평일 대사를 소환했다. 사회주의 동맹국 간의 균열이 일어난 것이다. 김평일 대사가 8월 달에 부임을 했는데요. 하고 신임장을 9월 달에
제출을 했나? 그러고는 얼마 안 돼가지고 11월 달에 소환대가 갔어요. 그때 언론에도 보도되고 아마 그랬을 겁니다. 이제 북한 그 전 매체에서 이 사회주의 동지들 간에 이거는 배반 행위다. 그렇게 그 헝가리를 비난하고 아주 부적절한 용어까지 동원해가면서 나중에 이제 그 노태우 대통령을 접견한 그 헝가리의 줄라 호른 국무담당 비서, 그 외무장관격이죠. 얘기가 헝가리 역사상 그처럼 모욕적이고 무례한 욕설을 들은 일은 없었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반응이 헝가리에 대해서 어떠했으리라는 것은 짐작이 가지 않습니다. 1988년 12월 노태우 대통령이 헝가리를 방문했다. 우리의 외교 무대를 자본주의 국가에서 사회주의 국가로 확대한 첫 걸음이었다. 수교 협상이 체결된 후 양국 간 교역은 급속히 증가했다. 외교 수립한 다음에 많은 한국 기업이 헝가리에 들어왔습니다. 그때부터 헝가리에서 한국 제품들은 한국 브랜드의 인기가 너무 많습니다. 삼성전자 제품이나 LG전자 제품을 헝가리 사람들은 기꺼이 사는 거예요. 솔직히 얘기하냐면 일본 제품보다 또 훨씬 더 기꺼이 사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한국 제품의 질도 좋고 가격도 착하는 거예요. 양국 간의 외교적인 수교 관계의 어떤 체결은 그 양국 간의 무역 투자 발전을 위한 가장 초석이 된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수교 관계의 어떤 체결은 우리나라 무역 발전을 위한 가장 중요한 어떤 모태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을 해봅니다. 헝가리와의 수교는 동구 사회주의 국가와의 이딴 수교의 돌파구가 됐다. 자본주의라는 절반의 세계에 국한됐던 한국의 시장이 이념의 장벽을 넘어 전 세계로 확산된 것이다. 떠나면서 내 한 말이 거기에 있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는 여러분과 나는 엄청난 역사적인 일을 했다. 우리가 이렇게 동구의 벽을 우리가 처음 허물었다. 먼 훗날 조국은 여러분이 흘린 땀을 반드시 기억할 것이다. 그러니까 그동안 고생해줘서 고맙다. 작전명 푸른 다뉴브강 프로젝트는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 냉전 시대 적성국가 헝가리에 들어가